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별로 이슈가 강한 종목들만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긴급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의 수급 환경에 더욱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47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주 요인으로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서서 관세 리스크, 대외 환경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정치적 불확실성,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 소추안이 내일 발의된다라는 이런 소식에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좀처럼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장세를 대비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지금 같은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호적인 부분들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공행진, 이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분간 지수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증세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기조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결국엔 트럼프 수혜라던가 아니면 이슈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쪽, 이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전까지는 이런 어려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그래도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 섹터로 조선주가 꼽히면서 최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조선주들 견조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죠. 하지만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반면에 고환율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고환율 수혜로 꼽히는 이 두 업종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선주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주를 좀 저가에서 매수해 봐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시장 대비해서 저는 자동차도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단 우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가 헤비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 수주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인도 시장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다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뭐 국제회사기구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거나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고환율이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동차 쪽에 대한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지금 뭐 고환율 수혜로서 우리가 조선과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조선 업황이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가 오늘은 살짝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도
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동차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충당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판매량만 뭐 2024년도와 비슷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한 자동차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역시나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한 2% 넘는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올해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조 원이나 팔아치우면서 하반기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금 하향 조정했는데 삼성전자 내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삼성전자를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효과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HBM3 이 12단에 대해서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도 통과를 못했고 연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올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딱히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CES 2025에서 SK하이닉스는 HBM3 이 16단에 대한 부분들 제품을 또 선보인다라는 일정이 있는 만큼 기술 격차에 대한 이런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가서 지금 중국 쪽 공급 과잉 그리고 지금 D램, 낸드, 범용 반도체 쪽으로의 우리가 우려 섞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수요 부진 현상이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수 있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좀 좋은 것보다는 호재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많다 보니 재료가 더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재료 노출적인 측면으로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제 기조 연설을 CES 2025에서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더욱더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이 많은데 이게 재료 노출로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기술력에 대한 해소 문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도 또 미국의 보조금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을 입증해야 삼성전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HBM 쪽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내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DI, PSK홀딩스,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해당 밸류체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탑픽주 꼽아주시죠. 네, 탑픽주는 일단 한화인더스트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저점이 나왔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대비해서 살짝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D램이라든지 우리가 레거시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공략을 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HBM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AI라는 큰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레거시인 D램과 낸드가 아니라 HBM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단연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한화인더스트리 같은 경우가 전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후발주자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캐파를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 한화인더스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반도체 HBM 쪽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징주로 오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주는 또 무엇일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테스트 장비 쪽을 테스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DI라는 기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좀 좋은데요. 관련돼서 DI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를 받았고 지금 HBM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게 HBM4 이야기가 벌써 시장에서는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 하이닉스 쪽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분량을 잡아내고 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4 SK 하이닉스 쪽의 장비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DI 쪽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DI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테스트 장비 쪽의 기업들 DI뿐만 아니라 YC, 뭐 테크잉 이런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저항 가격대를 돌파해 줘야 되는 그런 좀 난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스트 장비 쪽 DI란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I 오늘 10% 넘게 또 시장에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DI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글로벌 IB들이 내년을 전망하는 자료에서 내년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브로드컴을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넥스트 엔비디아? 이렇게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 수혜주 하면 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거론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브로드컴의 대표 수혜주 하면 우리 국내 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브로드컴이 어떤 명분으로 시장에서 부각됐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커스텀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만들어지는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테스트 소켓이 계속해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DI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ISC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다.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브로드컴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커스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인데 커스텀 반도체라는 것은 각기 다른 모양새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SC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어쨌든 시장에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HBM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됩니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전 ISC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SC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브로드컴을 떠올리실 때 이 두 가지 키워드 맞춤형 반도체, 테스트 소켓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ISC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죠. 양자 컴퓨터 쪽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자컴 관련 종목들 폭발적인 시세를 내면서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고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미국 증시에서도 간밤 양자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우리 증시에서도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양자컴을 테마로 봐선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이 전망 밝나요?
중장기적으로도 발달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으로서는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자라는 산업 자체가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좀 눌림목을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KCS 같은 경우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상한가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당장에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이제 전반적으로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대형주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살짝 상승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짚어봤듯이 환율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1월달 들어가면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긴 호흡으로서도 좋지만 일단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살짝은 보수적인 관점.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여서 공략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전망, 이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80억 달러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AI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그래도 내년에 기업들 AI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섹터 중장기 전망과 함께 지금 좀 담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AI 섹터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한 지 지금 첫 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업 쪽에 시장의 초점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팔란티어라든가 엠러빈 이런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물론 하드웨어 관련돼서 뭐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흐름의 궤도가 이제는 좀 더 본격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미국 쪽에서 나왔고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시세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고 양자 컴퓨터라던가 새로운 쪽에 이제 그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약간의 단기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안에서도 물론 옥석을 가리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어디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더존비즈온이라든지 엠로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뭐 관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급이 쏠리지 않다 보니까 근데 호흡 길게 비중 조절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주들은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담아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존 비존과 엠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신 장비주들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함께 담는 섹터가 바로 이 통신 장비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그중에서 코이버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고 현재는 한 2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랜이라는 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만큼 통신 장비주들 시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픈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당연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그때로 좀 돌아가 본다면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웨이를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회장 딸을 구금하기까지 했었는데 이 통신 장비라는 게 어쨌든 나라의 보안과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저는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통신 장비 쪽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상반기 때 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솔리드 같은 기업은 이제 양자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먼저 나왔고 머큐리라든지 HFR 같은 기업들 그리고 KMW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주파수 경매가 있고요. 주파수 경매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장비가 수요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장비주들 보시는 게 맞고 특히 삼성전자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향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향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중에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KMW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통신 장비주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별 이슈들 빠르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소 잠잠한데 이커머스 시장에 또 새로운 공룡이 탄생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장 초반에 CJ 대한통운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또 유통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금 심리도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유통주 전반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주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움직이고 관리를 해 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너지가 과연 얼마나 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품질 논란이 있었고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네이버에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공시가 나왔을 때는 두 회사 간의 그런 협력,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과연 시너지를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신세계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트럼프와 회동해서 이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와 연결고리 측면에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물음표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수급 쏠림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유통주들까지도 좀 흐름을 가져갈지는 그 부분도 지금은 내수 부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통주는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엣지를 잃었다,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 하한가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이 되면 저는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이라도 생각이 해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를 그래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온 기업들은 잘라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컨텐츠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해봐라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